자, 반갑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상에서 보이시는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이 도선과 동일하게 전류와 동일선상에 놓으시고요. 자, 나머지 네 손가락을 펼치셔서 도선을 움켜 감아지게 되면은 이때 이 움켜진 화살표의 방향이 도선 주변에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도선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시거나 아니면은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도선 주변에 만들어진 자기장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이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입니다. 자,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직선 도선들이 휘어져서 연결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A 지점에는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B 지점에는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른손 손가락을 이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셔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추셔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옮겨 주시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기장의 방향이 동심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과 조금 다르게 이 가운데서 이 작은 직선 도선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전부 다 더해지기 때문에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원형 도선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세기는 작은 직선 도선들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전류의 세기일 때 직선 도선보다 더 큽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형 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철가루를 뿌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나침반을 두게 되면은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직선 도선 주변에 나침반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자석을 한번 두어 볼 겁니다. 근데 자석을 두었을 때는 신기하게도 직선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 자석도 같이 놓여 있게 되면은 도선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오른손바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손 손바닥에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 그리고 자석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을 네 손가락이 향하도록 가르치게 되면은 이때 손바닥의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힘의 방향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오른손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왼손으로 확인도 할 수 있는데요. 왼손으로 확인했을 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류 그리고 자기장 힘의 관계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지금 전류와 힘 같은 경우에는 수직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전류와 자기장도 지금 수직하죠. 전류와 자기장도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하고요. 그리고 자기장과 힘도 서로 수직합니다.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은 그 각각의 그 방향이 서로 수직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바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도선의 전류가 지금 요 빨간 색깔이 플러스 극이죠. 그리고 여기 검은 색깔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자,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오른손 손바닥 한번 펼쳐 봅시다. 오른손 손바닥 펼쳤을 때 엄지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자,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손바닥을 펴셔야 돼요. 네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이때 손바닥의 위쪽 방향, 요 방향이 힘의 방향이죠. 그러면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됩니다. 자, 왜 도선이
자기장 안에 놓여 있을 때 힘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의된 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내가 내 눈을 요렇게 지금 요렇게 쳐다본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쳐다봤을 때는 자기장을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선은 안쪽으로, 화면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그럼 이 도선 주변에는 우리가 앞에서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엄지손가락 집어넣으시고요. 돌려 감아지시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도선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장이 왼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도선의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그러면 기존의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왼쪽이니까요. 아래쪽은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고요. 아래쪽은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고 위쪽은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이 서로 더해지거나 합해지거나 서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원형도선에서 확인을 했었으니까 아래쪽은 자기장이 많은 상태고 위쪽은 자기장이 상쇄된 상태다. 그러면 자연의 섭리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래쪽은 자기 에너지가 많고 위쪽은 자기 에너지가 적은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 에너지가 많은 곳, 자기 에너지가 적은 것이고요. 그러면 자기력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적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도선의 그 전류랑 자기장이 항상 수직한 경우만 살펴봤었는데 항상 도선과 자기장이 수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도선과 자기장이 수직하지 않은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고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이면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라는 거죠.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요. 자, 전류가 대각선 모양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전류하고 자기장이 수직해야지만 힘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전류와 자기장이 수직해야지만 도선이 힘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전류의 성분을 자기장과 평행한 성분이랑 자기장과 수직한 성분과 자기장과 평행한 성분으로 나눠보게 되면 자, 우리는 수직한 것만 관심이 있죠. 수직해야지만 힘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때 수직한 성분은 요만큼 있고요. 요만큼. 이때 요 크기를 정의해보면 뭐 I, 사인, 세타 요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아래쪽은 I,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수직한 성분이 요만큼 있고요. 요거는 I의 크기보단 작겠죠. 사인 세타가 곱해졌으니까. 그러면 자기력, 힘의 방향은 지금 위쪽 방향으로 전류,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으니까요. 자, 위쪽으로 전류, 오른쪽으로 자기장.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구나. 이 도선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지금 도선의 전류와 자기장이 평행한 경우를 나타냈는데요. 선생님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도선의 그 전류의 방향 중에서 자기장과 수직한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만 힘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선이 자기장과 평행할 때는 도선은 힘을 받지 않는다. 힘을 받지 않는다. 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전동기를 나타낸 건데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부릅니다. 자, 전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좋은 영상이 있어서 선생님이 영상으로 설명을 대체하려고 합니다.